자, 이것은 지난번 영상입니다. 제가 나흘 전에 코로나는 감기다. 온 국민들 다 보세요.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죠. 혹시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걸 먼저 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질문인데요. 예전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망자가 얼마나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마스크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오늘 영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코로나 초반에 제가 이제 스웨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스웨덴에서 자가 면역으로 수많은 노인분들이 코로나로 사망한 뉴스를 보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영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의문점이 있죠. 지난번 영상을 보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기도 하고요. 자, 만약에 지금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게 되면 지금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두 번째 의문점이 있는데 저도 궁금했던 거죠. 기저질환자가 사망했을 때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확한 사망 이유를 몰라도 그냥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를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건지 원래 있던 질환 때문에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스웨덴은요,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 패스도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스웨덴 집단 면역 하겠다면서 방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죠? 그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방역을 하지 않았던 스웨덴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냥 자연적인 집단 면역을 하겠다면서 처음부터 방역을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요, 초반에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사망자 현황인데요. 작년 봄에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에도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망자가 없죠. 자, 스웨덴은요, 지금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 겨울에는 사망자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게, 그럼 작년에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는데, 그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초기에 사망자가 많아 보이죠? 그런데요, 이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연구 내용인데요. 자, 요 표는요, 스웨덴의 총 사망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각 연도별로 쭉 적혀 있죠? 작년 2020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숫자는요, 각 연도별로 100만 명당 스웨덴의 총 사망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만 명당 얼마나 죽었는지를 나타내는 그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원인은 코로나가 아니고요, 모든 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 심장질환, 감기, 폐렴, 암, 종종 다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자, 이 자료의 출처는요, 스웨덴 통계청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숫자가 스웨덴 통계청의 숫자가 맞는지 제가 스웨덴 통계청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그 사망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이건요, 스웨덴의 뭐 인구 구조와도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망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해죠? 코로나가 오기 전해는요, 사망자가 갑자기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경량성이 있었는데, 그 경량성에서 갑자기 많이 줄었죠? 자, 이게 왜 줄었냐면요. 2019년 겨울에 따뜻했다고 합니다. 자, 이 스웨덴이요, 그 되게 추운 나라잖아요? 그 추운 데 있는 나라인데, 그 추운 데 있는 나라라서 이제 겨울철에 사망자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요, 2019년 겨울은 따뜻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2020년, 자, 코로나가 왔던 해죠? 자,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았죠? 자, 그런데요, 고작 요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게 왜 늘어났냐면은, 그 전년도에 원래 돌아가실 분의 평균 정도 숫자가 여기였는데, 따뜻해서 조금 더 안 돌아가시고 한 해를 더 버티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요, 스웨덴이 뭐 자연 면역하겠다, 뭐 집단 면역하겠다고 했을 때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스웨덴에서 사람들이 왕창 죽어가지고, 요 사망자가 2020년에는 이쯤 될 거다. 11,000명을 넘어서 막 이쯤 될 거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돌아가시지 않았고요. 그 증가폭은 작년에 겨울이 따뜻하면서 안 돌아가셨던 분들이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신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긍 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스웨덴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보니까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역을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추가된 사망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요, 그냥 원래 그 해에 죽을 사람이 죽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 기저질환 때문에 그 해에 죽을 사람이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그냥 죽었을 뿐이다. 뭐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또 우리나라 경우가 어떤지도 궁금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건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뽑은 겁니다. 자, 요 숫자는요, 우리나라의 총 사망자입니다. 요 단위는요, 10만 명당 사망자 수고요. 원인은 모든 병, 그러니까 뭐 감기든 폐렴이든 심장질환이든 암이든 뭐 모든 병을 다 통틀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요, 요 맨 끝에가 2020년입니다. 이게 2019년이고요. 자, 2019년 살짝 줄었다가 2020년 살짝 늘어났죠? 자, 이 스웨덴과 경향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최근에 보면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현재 고령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서 특별히 2020년이라고 해서 뭐 더 많이 줄거나 늘거나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돌아가실 분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 방역을 했던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죠? 코로나가 왔던 작년에도요, 평소 경량과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스웨덴처럼 2019년에 살짝 줄었다가 2020년에 살짝 늘어난 경향도 동일하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웨덴과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요, 코로나가 오든 말든
방역을 하든 말건 각 국가의 총 사망자의 숫자는 원래 경량 그대로 가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걸 해석하면요. 방역을 하든 안 하든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그 해에 그냥 원래 죽을 사람이 죽는 것 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올 여름에 미처 말할 용기가 없어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올 여름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욕도 많이 얻어먹을 것 같아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멸할 수 없습니다. 계속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계속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결국 당신의 몸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죠? 얘네들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면요,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여름입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는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적이라고 하는 건 감기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적이 가장 약했던 올 여름에 마스크를 벗고 온 국민이 코로나와 그냥 맨몸으로 싸웠어야 했습니다. 적이 가장 약할 때요, 코로나와 싸워서 이겨서 그때 온 국민이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획득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올 여름에 말하고 싶었는데요. 차마 그때 제가 용기가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이나마 늦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